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계속 유지를 하는 발언을 했어요. 점도표도 그렇게 나왔고 파월 의장은 여기에 더해서 더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1, 2월 달에 이제 데이터가 살짝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점도표라던가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약간은 매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발언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파월은 왜 이렇게 갑자기 긍정적으로 말할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었고 트럼프는 나 대통령 되면 저 파월 잘라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편드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으로서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긴 한데 기왕이면은 미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은 기준금리를 3번 인하하겠다라는 거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올해 4.75까지 두고 1.5에서 4.75니까 3번 인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점도랑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3번 해서 3.25까지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 일관적이고 꾸준하게 금리를 내려서 결국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2번 정도 내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면서 시장이 걱정했던 그 두려움을 완화시켜줬죠.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1, 2월 달에 물가가 살짝 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범피하다, 울퉁불퉁하다, 원래 계절성이 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원래 계절성이 있어서 1, 2월 달 데이터는 그렇게 신뢰할 게 아닌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잘 들어보면요, 파월 의장이 재작년, 작년 맨날 했던 말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데이터가 따라서 이런 근거로 나는 말을 한다 했던 사람이 이 데이터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했느냐, 물가 잡히고 있다, 인플레 잡히는 기조로 가고 있다, 특히 이제 집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은 없다. 또 하나가 있었죠. 경기가 뜨겁다, 고용이 좋은데 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느냐, 고용이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를 한 거죠. 파월 의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이 된 거죠. 연준 의장은 월가의 편이야, 거의 그 급이었던 거거든요. 안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증시가 또 돌파했어요. S&P 500도 지금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 증시도 상당히 올라갔죠. 52주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니까 한국 증시도 조금씩 자신감을 가져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 GDP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망이 나왔는데 2.0으로 일관되게 계속 나왔거든요. 원래 미국이 가진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튀어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침체가 있는 구간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 구간 없이 그대로 2%를 계속 유지할 거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은 안정적으로 쭉 갈 것이다. 고용도 좋을 것이다. 그럼 소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만 인하해 주겠다. 증시에서 이거보다 더할 나위 없는 호재는 없는 거죠. 사상 최고치가 된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유동성. 긴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긴축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순이란 단어를 씁니다. 상당히 조만간 속도를 늦출 것이다. 3월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5월 달쯤 다음 FOMC가 아마 5월 초거든요. 그때는 긴축을 상당히 늦추는 발언을 하겠죠. 이 상당히 늦춘다라는 게 멈춘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24년은 긴축을 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추다가 25년에 종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단어입니다. 증시나 코인이나 둘 다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유동성을 뺏어가지 않겠다. 너희들 그거 증시로 투입하고 그 돈 코인으로 투입하고 부동산에 투입해 라는 거죠. 유동성을 가져가지 않는데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알다시피 코로나 때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부었어요. 몇 배씩 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긴축을 말을 했지만 실제로 줄인 금액이 크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 대비 엄청난 유동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가져갈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유동성이 남아버리는 거죠. 유동성이 남아버리니까 자산 버블로 벌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다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어를 던져버린 거죠. 만약에 긴축은 계속 할 거야, 금리는 낮출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긴축은 계속해서 우리는 QT를 진행해야 돼 라고 했으면 증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잘하면은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4월 달에는 이제 연준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증시
같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호재들이 또 하나씩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외에는 FOMC가 주는 호재는 4월 달에는 없어요. 그러다 이제 5월 달이냐 6월 달이냐 했을 때 이러다가 금리 인하를 5월에 하는 거 아니야? 6월에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5월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4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는 걸 주문했었던 거고 트럼프는 내가 되면은 파월 해고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파월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지금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으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증시가 사상 최고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인기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투자할 때 어디까지 연장을 해봐야 되냐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업종들이 만약에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올라가는 폭이 가장 높을 거예요. AI라던가 반도체들도 좋은 상태지만 트럼프 리스크를 받았던 것들이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상승폭이 아마 대선 직전까지는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올랐던 업종들인데요. 빅테크라든가 반도체도 되게 좋았고 전기차 되게 좋았어요. 제조업도 되게 좋았고 금융도 되게 좋았고 원자재 계열도 좋았습니다. 연준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곳이거든요. 오늘 하루의 호재로 보지 말고 이 발언이 앞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건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업종이 호재를 볼 수 있는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되면은 바로 큐를 해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거는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보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돈을 벌 건지를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 호재가 나와서 너무 즐겁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